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실리콘2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대장주이고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시장에서 또 6월달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K-뷰티 컨퍼런스, 그에 따른 또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었죠. K-뷰티 고빅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며 이제 제품 개발 단계부터 유통하고 그에 따른 사후 처리까지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아마존은 이런 프로젝트가 실리콘2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즉 스타일코리안닷컴을 통한 역직구몰 운영을 하는데, 이에 따른 미국 유통에 따른 인드브랜드 육성에 따른 경쟁력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우려감이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구조를 보시면요, 실리콘2 중간 유통하는 업체이죠. 실리콘2가 국내 브랜드사로부터 상품 이런 부분 자체 판매, 물류 대행 이런 부분을 맡고요. 상품을 받고, 그리고 해외 대행 유통 플랫폼 아마존이나 코스트코 이런 부분에 지금 풀필먼트, 그러니까 재고 관리나 물류 창고를 통해 재고 관리 그리고 배송 이런 부분까지 좀 처리를 하고요. 상품 제공을 하게 되면 해외 최종 소비자 이쪽에서 소비하는 거죠. 특히나 미국 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역제품 플랫폼 스타일코리안닷컴 운영을 통한 좀 해외 수출 쪽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죠? 상품, 해외 중소유통업체 뭐 이런 쪽을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상품 마케팅을 통해 스타일코리안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바로 직접적으로 해외 최종 소비자 쪽으로 국내 브랜드사 이쪽을 판매 물류 대행을 통해 관련 상품 자체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 원부자재 ODM사, 국내 ODM사 제품 제공을 하게 되면 국내 브랜드, 특히 인디 브랜드 쪽이 실리콘2 스타일코리안닷컴을 타고 해외 이런 유통업체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해외 최종 소비자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해외 물류창고 투자를 위해 416억 9,100만원 차입을 했죠. 보통 이런 제조회사가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게 되면 재무구조가 좀 취약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쓰임에 따라 또 이제 주가 등락 자체가 크게 엇갈리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좀 악재로 많이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게 되면 제품 사입 이런 부분에 쓰이게 되는 거고, 이번에 장기 차입한 부분 자체는 스타일코리안 요 미국 쪽 물류창고 물류시설 투자 스타일코리안 인코퍼레이션 이쪽 물류시설 투자 자금 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물류창고 사는데 쓰이는 부분입니다. 417억 차입해가지고 416억을 대여하는 부분이니까, 그쵸? 그러면 거의 전부 금액이 미국 물류창고 매입에 사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뭐 이런 제조업체 뭐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캐펙스 확장 이런 부분이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류창고 이런 것들을 늘리는 부분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해외 유통기반 확장, 특히나 해외 법인의 물류창고 확장, 운전자금 확보 목적이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 한국 화장품 점유율이 특히 2분기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중국을 제치고 1위까지도 6월달에 기록하기도 했었죠. 1월부터 4월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중국 비중이 커요. 하지만 국내 이렇게 중국 비중 자체가 크면서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었던 부분은 이제 미국 쪽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점유율 보시면요, 한국이 크게 약진하고 있죠. 20.1%, 프랑스가 19.3%, 캐나다, 이탈리아, 기타 순인데, 이거 보게 되면 1분기에도 지금 4월달까지도 지금 1위까지도 올라왔는데, 가성비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컬처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 K뷰티 쪽도 크게 확산이 되는 모습이 있고, 2분기에 6월달 들어서 더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K뷰티 컨퍼런스,
그리고 하루 앞서서 프로젝트 K뷰티 고빅을 발표를 했죠. 화장품 업체의 제품 개발, 출시, 브랜드 운영, 그리고 아마존과 제휴한 서비스 사업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아마존이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스타일코리안닷컴을 통해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랑 강력한 경쟁자 이런 부분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도 같이 있는 거죠. 아마존의 역량과 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해 한국 뷰티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지원하겠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좀 일부 투심이 흔들릴 수 있는 요인 자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은 오늘 그 경쟁력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조선미녀나 그 관련된 인디 브랜드 육성이나 그와 관련된 OEM, ODM과의 네트워킹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에 따른 제품 개발 이쪽까지도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아마존 입장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는 맞지만 이런 부분이 당장의 실리콘2 경쟁력을 훼손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21년 영입 88억에서 올해 추정치가 1300억이에요. 그죠? 근 3년 사이에 10배 이상 성장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1분기에 큰 폭의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1500억 매출에 294억, 근 300억을 벌어들였고 2분기에도 300억 이상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300억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화장품 이쪽이 시장의 주도주로 강하게 떠올랐고 그 대장이 또 실리콘2이니만큼 그와 관련된 흐름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리포트도 같이 볼게요. 시간과 비용을 아껴준다. K뷰티 수출의 해결사다. 그죠? 중간 유통사다. 고객사 브랜드사 간의 시간 비용 효율을 극대화한다. 그죠? 고객은 회사의 가격 협상력, 브랜드 풀을 누릴 수 있고 브랜드사는 채널 풀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향유할 수 있다. 운송비 부담이 낮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OPM 경쟁사의 무려 3배에 달하는 부분이고요. 회사가 상품 조달지, 즉 한국에 위치해가지고 한국 요 제품을 미국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특히 물류 쪽을 내재하고 있고 이번에 투자도 미국의 물류 창고 매입하는 부분이니까. 상품입니다. 상품 정정할게요.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죠. 상품 조달하는 중간 유통사니까요. 자,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한다. 중간 유통사다. 그리고 중소유통업체 한쪽에 차지하는 비중 크기보다는 고루 다변화되어 있다. 그리고 브랜드사, 유통사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실리콘2를 거치는 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킹과 그리고 이런 물류망을 잘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운송비 부담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업이익률이 5%포인트 지금 현재 높은 상황이죠. 작년 기준으로도 또 다른 KBT 유통사 ES아시아보다도 훨씬 더 높고요. 물류 운송비 그리고 이런 비중이 ES아시아의 7분의 1 수준으로 확실히 낮은 원가 구조 이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 잘하고 있고 누가 잘 나가도 수혜다. SKU의 초도 매입 수량은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판매 마케팅 실적이 좋을 경우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자체 또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재고 관리 이쪽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발 브랜드의 흥망성쇠 상관없이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든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간 유통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을 롱런 가능성 좀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밸류체인 체크를 했고요. 영업비용 보시면 매출 원가가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비용단 이런 부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익 자체를 높게 20%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스아시아와 계속 비교를 하고 있네요. 브랜드별 매출액 비중 보면 조선미녀가 그리고 코스알엑스, 아노아, 믹순순으로 그리고 기타 420개 브랜드 여기서도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조선미녀가 지금 유독 잘 나가고 있죠. 코스RX, 아노아 믹순순입니다. 여타 글로벌 브랜드사, ODM사 뭐 이런 쪽과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쭉 비교를 하고 있고요. PR 기준 24년, 25년 이런 부분 쭉 보시면 되는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에스티로더, 로레알 51배, 34배 높은 경쟁력, 특히 미국의 엘프뷰티 중소 인디 브랜드 69배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고, 국내 ODM사 이쪽도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 코스메카 코리아 평균적으로 지금 20배 좀 넘어가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있죠. 18배에서 25배까지 CNC가 가장 높네요. 나오고 있고, 내년도 되면 좀 더 떨어지는 거죠. 특히 떨어지는 게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러한 종목들도 좀 내년도 실적 개선에 따른 PR 밸류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긍정적이네요. 동사는 지금 PR 올해 기준 이런 것들 봐야 되지만 올해 지금 현재 영익단으로 대략 한 1,300억, 그러면 매출 순익 뭐 이런 부분 한 1,000억 정도 이런 것들만 좀 감안하더라도 27.4배 플랫폼으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아주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 30배 이상도 했으니까 내년 17.4배 포워드로 당겨보면 그 중간값은 한 20배 좀 초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5배 내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25배에서 30배까지 초과장 업사이드 생각을 하면 여기서 바로 그치기보다는 흐름을 좀 더 이어간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쭉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내년까지 좀 나와 있고요. PR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 보시면 이제 추세선 전후에서 오늘 밑꼬리 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세 이 부분도 같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 매수가는 오늘 신규 매수 비중확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목표가로는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 자체는 저는 최소 50% 이상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리포트에서 NR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5만원 부분 NR로 체크를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7만원 이상 미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50% 5만원 50%면 대략 25,000원 75,000원 부분인데 일단 목표가 7만원 손절가 이러한 부분은 지금으로 주봉으로 보고 추세선 위치하는 가격이 대략 한 3만원 정도거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 이런 것들 감안을 해가지고요. 현 시점 46,000원에서 20% 정도 다운사이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대략 한 9,000원 정도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략 한 3.7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가는 3.7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리콘2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주말장이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좀 편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주말에 비 많이 온다니까 뭐 매출하실 때 노후산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